흔히들 말하곤 합니다. 노년의 평화는 건강과 재력이 좌우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오며 전혀 다른 풍경을 끊임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같은 나이에 비슷한 건강, 비슷한 형편임에도 어떤 이는 얼굴이 평안하고 어떤 이는 항상 지쳐 보였지요. 그 차이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인간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관계가 반드시 나쁜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거나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이 노년의 마음을 가장 조용히 무너뜨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강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마음은 점점 더 섬세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하나에도 깊은 상처가 쌓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되뇌입니다. 어쩔 수 없지. 이 나이에 관계를 정리할 순 없지. 참는 것이 어른의 도리지. 이 생각이 노년의 평온을 가장 먼저 갉아먹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후회를 품고 늙어가는 이들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사람이 외로워지는 건 사람이 없어서라고.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는 이유는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60세를 넘어서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해야 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행동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노년의 삶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소리 없이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저는 오랜 시간 이 장면을 끊임없이 목격해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노년의 가장 큰 상처를 가족에게서 받는 모습, 오래된 인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억눌러온 사람이 결국 말없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 말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지친 체념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일찍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노년의 얼굴이 이토록 달라졌을까 하고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누구와 함께 침묵해도 마음이 편안한지 그 기준 하나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이미 관계가 굳어지고 역할이 정해진 뒤에야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알아차리게 되죠.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인연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에 삶에서는 관계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을 알지 못하면 노년의 평온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기준을 깨닫게 되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며 살아간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야기를 아주 많은 노인의 인생 끝자락에서 들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말과 함께였지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후 노년의 평온을 가르는 그 단 하나의 인간관계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이야기는 정답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노년의 인간관계에 음악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악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젊을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왜 요즘은 사람을 만나면 더 피곤해질까? 왜 집에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는데도 지칠까? 이러한 질문들은 누군가에게 묻기 어렵습니다. 음악 괜히 약해 보일까봐, 괜히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우리는 그 질문들을 대부분 마음속에 묻어둡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질문들이야말로 음악 사람이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는 것을. 젊을 때 우리는 관계를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을 만나며 배웁니다. 부딪히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이를 지나면 관계는 더 이상 배움의 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나답게 숨쉬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정직합니다. 그리고 매우 잔인할 만큼 솔직하기도 하지요. 60세를 넘어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말을 가리고 표정을 관리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쉼이 아니라 노동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변한 걸까? 내가 예민해진 걸까?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거짓에 적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참아낼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작은 어긋남도 크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무시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사소한 무심함이 하루의 기운을 앗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말합니다. 다 그런 거지.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렇지. 내가 참으면 되지. 이 말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빛을 빼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인들의 얼굴을 관찰해왔습니다.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표정을 더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노인은 말수가 적어도 얼굴이 부드럽고, 마음이 지친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어딘가 굳어 있다는 것을. 그 차이는 삶의 성취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숫자에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누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는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은 늙어갈수록 혼자가 두려워서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혼자가 됩니다.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아직 마음이 덜 지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왠지 가슴에 와닿는다면 당신은 이미 삶의 다음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계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 관계가 당신의 하루를 가볍게 하는지 무겁게 하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을 억지로 덮어두지도 마십시오. 이 질문은 사람을 고립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도 여전히 잘못된 관계를 붙잡게 되는지 그 오래된 믿음 하나를 조용히 뒤집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믿어온 한 가지 생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악 사람을 더 붙잡아야 한다고.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질 것이라고. 인연을 놓는 순간 삶이 허전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수많은 노년의 시간을 지켜보며 정반대의 장면을 더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곁에 둔 사람이 반드시 덜 외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마음이 더 지쳐있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너무 오랫동안 버텨야 하는 것으로 배워왔기 음악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관계는 버티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아야 하고 맞춰야 하며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조직이 굴러갑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노년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이런 말을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을 가릴 순 없잖아요. 이제 와서 관계를 정리하면 사람이 너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요. 이 말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 선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의가 노년의 평온을 가장 오래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통해 성장하기보다는 관계를 통해 소모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년의 삶은 끝없는 감정 정리에 매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고립과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그러나 제가 본 진실은 다릅니다.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더 조용했고 더 부드러웠고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잃어가며 사람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학자는 평생 강조해온 것은 더 많이 사는 삶이 아니라 더 제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확장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넓히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노년의 관계를 재단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합니다. 관계가 많아질수록 할 말이 늘어나고 설명이 늘어나고 침묵이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관계가 줄어들수록 말이 줄어들고 설명이 사라지고 침묵이 편안해집니다. 이 차이는 노년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의 수가 아닙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다치지 않고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무너뜨리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당신의 노년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가족은 어쩌라는 말인가? 인연을 다 버리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대하는 기준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기준은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에 기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아무 일도 없는데도 힘들어요. 그 힘듦의 정체는 나이가 아니라 관계의 방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삶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주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한 가지 패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패턴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특별히 큰 사건이 아닙니다.
노년을 힘들게 하는 것도 갑작스러운 불행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너무 오래 반복되어 이제는 습관처럼 굳어버린 아주 작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 태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조금 불편하면 되지. 괜히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 젊을 때 이 태도는 삶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버티고 관계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태도가 노년까지 그대로 따라오면 삶은 조금씩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많은 노인들에게서 음악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항상 지쳐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명확한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생활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몸은 더 이상 무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처럼 감정을 억누르고 불편함을 삼키며 관계를 유지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을 듣고 웃고, 쉽지 않은 순간에 웃고, 마음이 다치는 관계를 의무처럼 이어갑니다. 이것이 노년을 가장 빨리 소모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습관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문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유 없이 며칠을 앓게 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아픕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밀어둔 결과입니다. 노년의 피로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매일같이 마음을 깎아 먹으며 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상태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가 일상이 되고 무거운 만남이 당연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편안함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날 당신의 밤은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에 잠시라도 망설이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삶에서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증명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노년은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삶을 다시 짜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끝까지 젊은 시절의 방식으로 자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말이 짧아지고 세상이 점점 귀찮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삶의 단계가 바뀌었는데도 관계의 방식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다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관계를 남겨야 할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평온을 지키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기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기준들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관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단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이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 자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5가지는 누군가를 음악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아주 조용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함께 있어도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가? 노년의 가장 큰 필요는 오해가 아닙니다. 설명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음악 계속 설명해야 하는 관계는 젊을 때도 힘들지만 노년에는 음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있어도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으며 말이 없어도 존재 자체로 괜찮은 관계라면 그 관계는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자신을 방어해야 하고 말을 가리고 감정을 숨겨야 한다면 그 관계는 서서히 당신의 평온을 깎아 먹습니다. 이 기준은 상대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당신에게 맞는지 아닌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음악 돌아온 후 당신의 밤이 편안한가? 이 기준은 아주 솔직합니다. 그리고 거에 틀리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몸보다 마음이 수면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날 괜히 잠이 얕아지고 음악 생각이 많아진다면 그 관계는 당신의 내면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마음이 가라앉고 하루가 잘 마무리되는 관계라면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 좋은 리듬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즐거움보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음악, 흥미보다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이 단순한 기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기준입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이 늘 먼저 참고 있는가? 오래된 관계일수록 이 패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항상 당신이 먼저 이해하고 항상 당신이 먼저 넘기고 항상 당신이 먼저 참아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젊을 때는 이 불균형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불균형이 음악 곧 상처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옳으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참았느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지금의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노년의 미덕은 자기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가? 노년에 필요한 관계는 당신을 재촉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생각을 음악 정리할 시간을 주고 말을 천천히 하게 해주며 침묵을 허락하는 관계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항상 서둘러야 하고 뒤처질까 봐 긴장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늙게 만듭니다. 반대로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이 느려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숨이 깊어진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속도를 낮추는 삶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그 관계가 당신에게 존재의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가? 노년의 가장 무거운 관계는 여전히 역할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부모로서, 음악 어른으로서, 희생하는 사람으로서 늘 무언가를 해야만 인정받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사람을 말라가게 만듭니다. 노년에 필요한 관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관계입니다. 이 5가지 기준은 관계를 끊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마음에 두는 순간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노년의 얼굴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음악 노년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 바로 인간의 품격과 존엄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세력도, 역할도, 사회적 위치도 하나 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조용히 밀려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지켜보며 전혀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진짜로 잃어버리는 것은 젊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던 태도였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낮춥니다. 조금씩 참아내고, 조금씩 물러서고, 조금씩 침묵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 오래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노년의 삶은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해집니다. 품격은 말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식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돈이나 지위에서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로소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기지 않는 것, 마음이 다쳤다면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 이 작은 태도 하나가 노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존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엄은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려놓지 않을 때 비로소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당신을 무시하는 말과 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존엄은 조금씩 훼손됩니다. 저는 많은 노인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이 되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러나 저는 그 말이 가장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체념의 시간이 아닙니다. 정비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해 애쓰는 대신 무엇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품격 있는 노인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낮추지도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나씩 해온 결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해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삶을 위로하되 그저 달콤한 말에 멈추지 않고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말은 맞는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그 생각은 아주 정직합니다. 그리고 틀리지도 않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이미 오래된 시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갑자기 바꾸기 어렵고 갑자기 달라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당장 모든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선을 긋고 혼자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선택은 항상 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남아있는 힘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이 힘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처럼 모든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늦게 대답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크게 바꾸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만남 하나를 줄여도 되고, 오늘은 전화 하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택이 이기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를 원합니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관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삶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작아 보이지만 노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들에게서 이런 변화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소모하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삶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어딘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 안에서 조금 덜 참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는 오늘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이자 내일을 다르게 시작하기 위한 아주 조용한 제안입니다. 저녁이 되면 집안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불을 하나 줄이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노년의 평온은 바로 이런 순간에 가장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날 하루 동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했는지, 누군가와의 만남이 괜히 오래 남아있는지, 아무 이유 없이 숨이 가쁘지는 않았는지, 이 작은 감각들은 모두 당신의 삶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말해줍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습관처럼 역할을 수행하고 기대에 맞추며 하루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갑자기 끊지 않아도 됩니다. 큰 결단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살게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소모시키고 있는지를. 노년의 평온은 대단한 선택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기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침묵이 편안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오늘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만남을 조금 미루는 것, 이 선택들이 쌓이면 삶은 서서히 당신의 속도로 돌아옵니다. 노년은 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늙어가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들어섭니다. 이 채널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빠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정답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 더 존중하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이 자리에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이곳에는 이미 인생의 전반부를 지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들이 차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첫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도로 천천히 정리해도 됩니다.